특히 위험한 지역에선 적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급격히 기동하는 지난달 말 군 당국이 우리 수단 교민들을 철수시킨 프로미스 작전에 성공을 해서 찬사를 받은 바 있죠. 여기에는 공군 C-130J 수송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프로미스 작전 성공과 신형 장거리 대형 수송기를 도입하는 공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28일 프로미스 작전에 투입되었던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 소속의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와 임무요원 20여 명이 김해기지로 무사히 복귀를 해서 관계자들과 가족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지요. 프로미스 작전은 외형상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너무 짧은 준비 그리고 이동 시간 등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공군 C-130J 임무 요원들은 지난달 21일 프로미스 작전 명령을 받고 3시간 만에 김해기지 이륙 준비를 마쳤다고 해요. 아주 긴박하게 움직인 거죠. 이들이 11,500km를 비행을 해서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 기지에 도착하는데 만 하루 24시간이 걸렸습니다. 태국 인도에서 중간 급유만 받고 쉴 새 없이 10개 나라 영공을 통과한 결과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간다면 중간 기착지를 경유해서 40시간 이상 소요되었겠지만 신속한 프로미스 작전 수행을 위해 강행군을 했던 겁니다. C-130J는 23일 오후에는 수단의 포트 수단 공항으로 이동을 했고 이튿날 포트 수단에 도착한 수단 교민들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으로 안전하게 후송을 하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지요. 그 뒤 교민들은 제다 공항에서 공군의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로 갈아탄 후에 서울 공항까지 안전하게 귀환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민들이 편안하게 타고 올 수 있는 KC-330이 직접 포트 수단까지 날아가 교민들을 태워오지 않았던 걸까요? KC-330은 원래 공중급유기로 넉 대가 도입이 되었는데 기름 외에 병력과 화물도 수송할 수 있어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로 불리웁니다. 총 301명의 병력과 37.5톤의 화물을 나를 수 있어서 웬만한 수송기 뺨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구출 작전인 미라클 작전 등 여러 해외 작전에서 팔방미인처럼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KC-330은 대형 수송기에 비해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필요한 활주로 길이가 수송기에 비해 3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C-130 이륙 거리는 915m라네요. 하지만 KC-330은 2755m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KC-330은 동체가 위아래로 분리된 형태여서 규격화된 컨테이너 등만 적재할 수 있는데요. 탑재 가능 화물 높이가 수송기의 절반 수준입니다. 때문에 대량 환자 수송도 어렵고 공중투하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중투하가 어려울 경우 착륙이 불가능한 지역은 공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 위험한 지역에선 적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급격히 기동하는 전술 기동을 해야 하는데 KC-330은 둔중에서 전술 기동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미라클 작전 때도 KC-330은 아프간 인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대기를 했고 위험한 카불 공항에는 C-130J 수송기가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등을 태워 나와야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C-130J는 지부티 공항 및 수단 포트 수단 공항에 KC-330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각각 착륙을 해서 역할 분담을 했던 것과 비슷한 거지요.
2021년 미라클 작전과 이번 프로미스 작전에서 활약한 C-130은 1957년 실전 배치 뒤 현재까지 무려 70년 가까이 애용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수송기입니다. 다양한 개량형과 파생형들이 있는데요. 최근형은 미라클 작전과 프로미스 작전에 투입됐던 C-130J30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넉 대를 보유 중입니다. C-130J 동체를 약 4.6m 늘린 기종으로 18톤의 화물을 실었을 때 4,425km를 비행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C-130은 기본적으로 전술 수송기이지 본격적인 장거리 대형 수송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부티를 넌스톱으로 비행해서 가지 못하고 두 차례 내려앉아 중간 급유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2021년 미라클 작전 때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까지 갔을 때도 중간 기항지에서 급유가 필요해서 17시간 이상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따라 이제 우리 공군도 장거리를 논스톱으로 비행할 수 있는 본격적인 장거리 수송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아프리카,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구출해야 할 상황이 자꾸 발생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마침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신형 장거리 수송기를 도입하는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6년까지 7,1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대형 수송기 석 대를 구매하는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프로미스 작전을 계기로 공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서 본래 취지에 맞게 명실상부한 장거리 수송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의 군대 아닙니까? 지구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